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팔공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통신 철탑 이전 문제, 최근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전 가능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경북대 겸임교수 김정모 법학 박사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팔공산의 철탑이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그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팔공산 비로봉에 철탑이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모두 9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상 비로봉을 철탑이 점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방송사와 통신사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9개 중에서 지금 현재는 8개가 사용이 되고 있고 한 네. 개는 지금 정지를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인 MBC 그리고 KBS 또 TBC가 각각 설치를 했는데요. MBC와 KBS가 각각 2개씩, 그리고 TBC가 한 개를 설치했습니다. 모두 5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통신사인 그 SKT가 2개, 그리고 KT가 1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통신사들이 같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용하지 않는 1개를 제외하면 8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총 개수가 그래서 9개인데 개수만 보더라도 이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해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이 803 비로봉에 철탑이 설치가 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통신을 위해서는 가장 높은 산에 설치하는 게 제일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지형상 전파를 좀 구석구석 이렇게 쏴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전달하기 위해서는 네.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인데 이제 비로봉이 팔공산에서도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산지가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설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해야 난청 지역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로봉에 설치된 철탑 송신기를 통해서는 주로 이제 TV 방송 그리고 라디오 방송, FM 또는 AM 라디오 방송을 송출할 수가 있고요. 또 그 DMB 방송이죠. 이런 네. 방송 콘텐츠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 그 통신사를 통해서 우리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휴대전화 그 신호까지도 같이 송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대가 낮은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철탑이 더 많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공산 비로봉에 설치를 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면에 지금 잠깐 나왔지만 철탑들이 막 다닥다닥 이렇게 들어선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보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최근에 이 철탑을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근거는 뭡니까? 팔공산이 우리나라 이제 명산 중에 하나고 신라 시대에도 중학 중에 하나인 명산인데 이런 명산에 이런 철탑이 흉물인 철탑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부 시민 단체에서 이거 철거 주장을 한 10여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팔공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하면 이 철탑은 있어서 철탑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그래 거죠? 있었는데 그 네. 뒤에 뭐 한 개 추가하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그 먼저 있었고 또 실제로 지금 이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네. 뭐 비용도 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일부 시민단체라면 대구 경제정의실천연합 그다음에 대구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 가지고 네.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지금 철탑도 이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대구시의회에서 일부 모 시의원이 팔공산의 가치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그 팔공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통신 철탑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시의원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주장은 이제 경상북도 이제 철탑이 있는 지역은 경상북도 군위군입니다. 팔공산 내 군위군인데 이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연합을 해서 이 대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최근에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백선에 이 팔공산이 들 정도로 지금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팔공산은 우리 지역 대구 경북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좀 상징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잖아요. 실제로 그 가치를 한번 따져보면 뭐 어느 정도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방금 그 김 박사님께서 비로봉이 이제 군위군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상으로. 네, 그렇죠. 네. 그 팔공산은 사실 대구와 경북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가 속해 있고요.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는
경산시 그리고 칠곡군, 군위군, 영천시 이렇게 같이 네네. 행정구에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팔공산이 굉장히 대구 경북에서는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팔공산에 대한 그 우리 대구 시민들의 애정은 상당히 남다른데요. 대구시 같은 경우는 그 로고를 팔공산과 낙동강의 그 이미지를 형상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시 시청 전화번호가 8039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803이 팔공산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대구 시민은 굉장히 팔공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대구 경북의 혼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만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팔공산에 대한 그 불교와 관련된 그 상당히 그 기록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팔공산은 그 동화사가 있죠. 동화사, 은혜사, 파계사 이런 대형 큰 절이 있고요. 네. 특히 수험생을 둔 그 우리 학부모들이라면은 누구든지 한 번쯤은 다 가봤을 겁니다. 맞아요. 가서 갓바위가 기도하잖아요. 예, 그렇죠. 갓바위가 있습니다. 그만큼 팔공산은 이제 불교적으로 유명한 산인데요. 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은 신라 시대 5악 중에서 중악을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공산에서 제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후백제 시대에는 견훤이 신라를 침공해서 경혜왕을 그 살해를 했을 때 그 왕건이 고려의 군대를 몰고 와서 팔공산 전투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유명한 전투였는데요. 팔공산 전투에서 후백제에게 패하죠. 패하고 견훤은 그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때 견훤이 아니라 저 왕건이 도망을 갔죠. 왕건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왕건의 그 장수들 8명이 이 공산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팔공산의 이름이 원래는 공산이었는데 8명의 장수가 사망했다 해서 팔공산으로까지 불리게 됐습니다. 또 그런 역사가 있군요. 자, 그리고 보면 이 앞서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이 철탑 이전으로까지 이야기가 발전됐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잠시 해봤는데 이 구름다리 그리고 철탑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 대구시에서 국비와 시비 140억 원을 들여서 팔공산 정상에 길이가 320m고 폭이 2m 구름다리를 설치하겠다. 이게 굉장히 논란적인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일어나면서 설치해야 된다, 뭐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 시민단체에서 그것보다도 철탑을 이전을 먼저 하고 생태 도로 정비를 한 뒤에 그런 것을 해야 관광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되면서 이 철탑 이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팔공산의 최고 두 번째 높은 비로봉이 철탑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9개나 있고 그다음에 1500년 동안 팔공산을 지켜온 동화사, 부인사 있고 또 아까 조기 전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명산인데 철탑 이전과 이 팔공산 구름다리는 포괄적으로 연계해서 네. 이 시도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관 때문에 철탑을 철거해야 된다 혹은 이전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 구름다리를 설치를 하게 된다면 철탑을 놓는 것과 또 뭐가 다르냐 뭐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성명서가 발표가 됐잖아요. 뭐 어찌 됐든 이 성명서 내놓기 전에도 이 철탑 둘러싼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다만 10여 년 전부터 이런 게 논의가 되었는데 일부 퇴직 공무원이 뭐 최초로 먼저 제기한 것 같은데 지금 2013년에도 당시 김범일 대구시장이 사용하지 않는 통신철탑과 건물 조사회가 우선 철거하겠다. 장기적으로 통신탑 이전도 검토하겠다. 이런 수준으로 말했지만은 네. 실제로 뭐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2009년 11월까지 팔공산 비로봉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출입조차도 통제됐습니다. 네. 지금 비로봉 주변에 지금 미군 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1960년에 군사 시설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철탑이 생겼고 또 95년도에 뒤늦게 TV 송신탑이 설치됐지만은 이 대부분 그 외에 대부분은 이미 아마 도립공원 지정되기 전에 설치됐습니다. 네. 그래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일반 산일 때 그 철탑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특히 민간이 한 것을
정부가 한 것도 아니 민간이 한 것을 일괄적으로 규제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그런 그렇겠죠.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옮겨가야만 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한계점이 있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가능성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철탑을 옮긴다는 거는 뭐 사실상 거의 쉽지는 않겠죠.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그렇게까지. 보여집니다. 행정당국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음. 도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그 설치된 철탑이 25년 전이었고 그 전에 설치된 철탑들은 무려 3, 40년 이전에 설치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옮기기는 쉽지 않고 또 옮긴다 하더라도 사실은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대체 부지가 마련된다고 한다면 비용 문제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대체 부지가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실 비로봉에 가보시면은 그 비로봉까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철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고 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또 자연 훼손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요즘은 이제 그 기술이 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좀 뭐 그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예산은 많이 들고 또 아직까지는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하고 있기에는 좀 더 그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시기상으로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 이전을 해야 되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그래도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뭐 누구나 가슴속에 조금씩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좀 선행돼야 할 과제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전을 해야 할지 이전을 하지 않고 정비만 해서 지금 이제 볼성사 나온 모습을 조금 이제 완화할지를 네. 이제 먼저 논의돼야 되고요. 이전을 한다면은 철거시 도로를 또 개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전했을 때 과연 그보다 더 좋은 그 당시에 가장 최적지에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지역이 없을 건데 그렇게 되면 통신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교 검토가 있어야 되고 네. 지금 이제 철거를 한다 해도 그 철거 비용은 설치 때보다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 철거하는데 굉장히 그 어렵고 또 재조립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고 그래서 통신 같은 경우에는 또 이동통신과 방송, 통신 두 가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네. 그거는 지금 뭐 오랫동안 중단해서 될 일이 아니고 즉시 해야 되는데 그 단기간에 그 재설치 가능하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 환경영향 평가 측면에서도 이 철거를 하려면 그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 이제 철거하기 위해서 도로를 놓는다. 그것도 또 하나의 이 환경을 훼손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철탑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있는데 지금 이제 또 하나에는 이걸 전부 다 9개나 되는 걸 전부 다 하나로 하나요. 합쳐서 하자 이런데 그것도 하나 합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초대형 규모의 철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하나의 또 환경이 또 훼손이 되는 문제고 이래저래 하여튼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하는 지금 철탑 문제입니다. 그렇네요. 뭐 없애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정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에는 뭐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른 지역은 철탑을 그 철거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 충북 보은에 있는 속리산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속리산에는 사실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등산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봉우리인 문장대 경관을 철탑들이 이제 저해하고 있다 이런 그 여론이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철탑들을 철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제 결국 헬기를 동원을 해서 철탑들을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다 하고 현재는 이제 송신탑을 비롯해서 송전탑까지 모두 다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속리산 같은 경우는 이제 팔공산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속리산에 있는 철탑들은 이미 다른 지역에 철탑을 세워서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 없는 철탑들이었거든요. 철거의 개념이었겠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왕 철거하는 거니까 철거를 하고 그걸로 끝나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팔공산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이제 무등산의 예를 들 수가 네. 있겠는데요. 광주시는 그 지난 2012년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팔공산과 마찬가지로 철탑을 철거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3년도에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함께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부 경관 및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영역을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철탑을 장성에 있는 불태산으로 옮기거나 아니면은 큰 철탑 2개로 통합을 해서 장불재에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었는데요. 광주시는 이제 장불재로 통합하는 이 안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예산이 한 2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고요. 네. 또 그 광주시가 다 예산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철탑을 세운 방송사나 아니면 통신사에다가 예산을 좀 같이 해서 하자 했는데 사실 그 민간 기업들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대기가 좀 어려워서 난색을 좀 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해법을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광주 무등산이 팔공산과 비슷한 그런 사례로 보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예산 문제에 좀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외국은 오히려 이런 통신 철탑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 벤치마킹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방송 통신탑을 가지고 관광 명소로 삼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중국 산동반도의 유명한 도시 칭다오입니다. 그 칭다오의 10대 관광 명소가 이 방송 통신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 있고, 물론 이제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도 철로 만들어진 탑이거든요. 네. 그 보기에 봐서는 그 당시에 흉물을 왜 만드냐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명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방송 이 철탑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아주 팔공산 전체적인 관광 개발, 보존 모든 문제 또 관광을 아울러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서 이걸 한번 접근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법안 일을 이렇게 하려면은 예산이 상당수 들기 때문에 법안 발의가 필요하고 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거죠. 지금 옮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철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뭐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대구시도 이제 광주시처럼 좀 새로운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광주시가 이제 무등산에 있는 철탑들을 2개로 통합을 하는 안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구시도 광주시처럼 이런 안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고요. 또 중국의 칭다오 같은 경우는 그 철탑을 만든 다음에 이걸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시도 그런 안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겠지만 요즘은 이제 그 철탑을 사용하지 않고도 하는 이제 게 있습니다. 구글의 예를 든다면은 구글은 인공위성을 쏘지 않고도 LTE망을 구축을 해서 네.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마존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로운 철탑 대신에 다른 안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또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시간도 좀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 투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문제를 풀려는 노력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하면은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민 공감대 형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 통신 시설로 인한 편익은 시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이동통신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송도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듣잖아요. 이런 중요한 편익 시설인데 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팔공산에 이 철탑보다도 이 골프장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지,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소수의 부유층이랄까 뭐 여유 있는 층만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철탑 같은 건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슈토크 오늘은 팔공산 철탑 이전을 둘러싼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내놓을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고요.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오면 이 문제는 그때 다시 다뤄보도록 하죠. 자,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J 헬로